오늘 하루 어디선가 작은 실수를 하나 했나요? 메일을 잘못 보냈거나 회의에서 말을 더듬었거나 사소한 약속을 깜빡했거나 그날 만난 사람 대부분은 벌써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엔 웃으며 넘어갔는데 밤이 되면 그 장면이 자꾸 되돌아와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점점 확신에 차요. 어느새 오늘 하루 전체가 그 실수 하나로만 요약되어 버려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 마음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서둘러 내린 판결로 봐요. 당신도 이런 밤 있지 않나요? 저는 토닥이에요. 밤마다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심리학 책을 읽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자책하는 밤을 대신 겪어보기도 해요. 자책하는 목소리는 참 부지런해요. 하루 종일 잠잠하다가도 불 꺼진 방에서 제일 크게 말을 걸거든요. 오늘은 나를 다그치는 그 목소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그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끝까지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마음에 이름을 붙인 심리학자가 있어요.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예요. 2003년 네프는 자기연민 self-compassion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처음 정리했어요. 자기연민은 실수한 나를 친한 친구를 대하듯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친구가 실수했을 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남에게 하는 위로와 나에게 하는 말이 유난히 다를 때가 많아요. 자존감처럼 나는 잘났다는 확신이 아니라 힘들면 힘든 대로 괜찮다는 태도에 더 가까워요. 오늘 밤엔 이 개념을 따라 나를 다그치던 목소리를 조금 다르게 들어볼게요. 네프는 자기 연민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어요. 첫째는 자기 친절이에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죠. 둘째는 보편적 인간성이에요. 이런 실수와 부족함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감각이죠. 셋째는 마음 챙김이에요. 감정에 잠겨버리지 않고 지금 내가 힘들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지도 완전히 휩쓸리지도 않는 중간 지점을 찾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그 자리를 자기 비판과 고립감, 감정에 잠겨버리는 과잉 동일시가 대신 채운다고 해요. 우리가 밤마다 겪는 자책의 소용돌이도 어쩌면 이 균형이 잠깐 무너진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 연민일까요? 자존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009년 네프와 봉크는 자기 연민과 자존감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 연구에서 자존감은 성취와 비교, 남의 평가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였어요. 시험을 잘 보거나 인정받은 날엔 높아졌다가 실수하거나 비교당한 날엔 곤두박질 치는 시기였죠. 반면 자기 연민은 실패한 순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를 지탱해줬어요. 2007년 네프와 동료들의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 비판이 심할수록 실수 이후 회복이 오히려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성과가 좋을 때만 반짝이는 자신감보다 흐린 날에도 꺼지지 않는 온기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옆집에 사는 고슴도치 가시예요. 헐렁한 회색 니트를 즐겨 입고 일할 땐 누구보다 꼼꼼한 친구죠. 가시는 평소에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성격이에요. 실수가 제일 무섭거든요. 맡은 일은 늘 기한보다 일찍 끝내둬서 주변에서도 믿음직한 친구로 통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도 3번이나 검토하고 보냈는데 딱 그 부분에서 놓친 거였어요. 오늘 낮
가시는 팀 회의 자료에 지난주 숫자를 그대로 붙여서 보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팀장님도 다음엔 한 번 더 보자며 가볍게 웃고 넘겼죠. 그런데 가시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퇴근길 가시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어요. 왜 확인을 안 했지? 팀장님 표정이 좀 이상했나? 다들 나를 못 믿었게 보는 거 아닐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워도 그 생각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었어도 물을 마셔도 생각은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어느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자라 있었죠. 이상하게도 이런 밤엔 오래된 기억까지 슬그머니 따라와요. 어릴 때 시험지를 내밀면 이 정도밖에 못해? 하던 목소리. 가시는 그 말투를 어느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었던 말이 이제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시는 매일 밤 그 심판대에 다시 올라섰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되어버린 밤이었어요. 가시는 이 감정을 어떻게든 없애보려 했어요.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 하고 스스로를 다그쳐봤죠. 그런데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되돌아왔어요. 실수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으니 마음만 자꾸 헛돌았던 거예요. 네프의 연구에서도 강한 자기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회피와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자책이 클수록 다음 실수를 더 잘 막아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던 거죠. 가시는 결국 이불 속에서 조용히 뒤척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시각, 저는 마침 산책을 나왔다가 가시네 창문 불빛을 봤어요. 노크 대신 그냥 창틀에 걸터앉아 물었어요. 오늘은 잠이 좀 늦네. 가시는 대답 대신 이불을 더 끌어올렸어요. 저는 재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한참 만에 가시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런 식이야. 이만큼 확인했으면 됐다 싶다가도 결국 또 놓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어느새 나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심판이 되어 있었죠. 그냥 나는 뭘 해도 이 모양이야. 가시는 같은 문장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어요. 가시의 가시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자기 자신을 향해 뾰족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 듣고 나서야 저는 물었어요. 그 말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야? 가시가 멈칫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 문장은 오늘 팀장님이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훨씬 오래전부터 가시 스스로 자신에게 반복해온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랑 그 문장은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가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기 안에 그 오래된 목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가시는 그제야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조금 울었어요. 저는 가시에게 작은 걸 해보자고 했어요. 손을 가슴에 얹고 세 문장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런 밤은 나만 겪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나에게 다정할 수 있어. 이건 네프가 제안한 자기 연민 브레이크라는 짧은 연습이에요. 자기 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 챙김을 한 번에 담은 문장들이죠. 가시는 어색하게 손을 가슴에 얹고 그 말을 따라 해봤어요. 처음엔 낯설고 겸연쩍었지만
두 번째 문장쯤부터는 목소리가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 밤 제가 아껴둔 책의 한 문장을 나눌게요.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남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사이토 히토리. 남에게는 그렇게 다정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친절은 남에게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건네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가시도 그 문장을 듣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이란 말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또 한 문장,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문장이에요. 후회의 배경에는 듣지 않은 채 반응해버린 충동이 있었다. 이처럼 경청의 힘을 잃은 자리에는 언제나 후회가 깃든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고윤, 페이서스 코리아. 우리가 자책할 때도 사실은 내 마음을 듣지 않은 채 곧장 반응부터 해버린 걸지도 몰라요. 가시가 오늘 밤 겪은 것도 결국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듣지 못해 생긴 후회였던 거예요. 나를 다그치기 전에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후회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밤의 처방을 몇 가지 나눠볼게요. 거창하지 않아요. 첫째, 자책이 시작될 때 손을 가슴에 얹고 세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힘들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에게 다정할 수 있어.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해요.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말해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둘째,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친한 친구에게 하듯 바꿔서 다시 말해보세요. 왜 그랬어? 대신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처럼요.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밤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을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실수했지만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정도면 돼요.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고 사소한 한 줄이면 그걸로 된 거예요. 잘한 일을 찾기 어려운 밤엔 오늘 하루도 버텨냈다는 한 줄이면 충분해요. 실수만 확대해서 보던 눈을 잠깐이라도 다른 쪽으로 돌려보는 연습이에요. 이 세 가지는 진단도 치료도 아니에요. 나를 향한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보는 연습에 가까워요.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밤엔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가시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들어줬기 때문이었죠. 실수는 여전히 실수로 남았지만 그것이 곧 가시라는 사람 전체는 아니었어요. 자기 연민은 실수를 못 본 척 넘기는 게 아니라 실수를 본 채로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쪽에 가까워요. 당신도 오늘 스스로를 다그치기 전에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이 영상은 심리학 정보 콘텐츠로 전문 상담이나 진료를 대체하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힘들다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밤에도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눌러두고 가셔도 좋아요. 오늘 밤은 여기까지. 잘 자요.